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앞에서는 소주 이야기를 한번 했었고요. 오늘부터는 말 같지 않은 소리, 헛소리 들었을 때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막걸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걸리는 왜 막걸리라고 할까요? 이 막이라는 말은 마구의 준말이고 거리는 거르다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러니 마구 걸렀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막은 바로라는 의미로 사용돼서 바로 걸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제조 과정을 안다면 둘 다 맞는 말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지요. 막걸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국보급 술이지요. 인기만큼이나 이명도 많은데요. 청주에 비해서 탁하다라고 해서 탁주라고도 하고 농사에는 빠질 수 없는 술이지요. 그러니 항상 식사와 함께 논으로 밭으로 같이 가던 술. 농사철에 빼놓을 수 없는 술이라고 해서 농주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술이라고 해서 국주라고도 불렀었지요. 가슴 아픈 역사의 한 장면이 담겨있는 표현이긴 하나 모주라고도 부르는데요. 모주는 광해군 때 임목대비의 어머니가 귀향지 제주에서 생계를 위해 팔려고 빚었던 술이라고 해서 대비모주라고도 부르다가 대비자가 빠지고 모주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모자를 써서 모주인데요. 어머니가 술을 좋아하는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몸에 좋은 약초를 넣고 맛도 달게 하고 그리고 도수도 좀 낮춰서 만든 술이라고 해서 모주라는 썰도 있지요. 그러니 모주는 막걸리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막걸리를 이용해서 만든 술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술 만드는데 핵심 요소 세 가지는 이라고 본다면 쌀, 누룩, 물이죠. 술을 만들 때 사용하는 고두밥은 발효를 거칠수록 아래로 가라앉는데요. 동동주는 고두밥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부가 떠 있을 때 퍼낸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술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덜 삭은 밥알과 떠낸 술이 결국은 동동주인 겁니다. 밥알이 동동 떠다닌다는 의미에서 동동주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도수는 보통 한 10도가 조금 넘습니다. 여기서 더 오랜 시간을 두어 쌀알이 가라앉은 맑은 술이 청주지요. 맑을 청, 술주, 맑은 술, 청주인데요. 청주는 보통 13도에서 18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 동동주와 청주를 만들고 남은 술, 즉 가라앉은 술 지게미를 물과 섞어가며 걸러낸 것이 막걸리인데요. 같은 양의 술을 담아도 동동주에 비해 그러니 막걸리 양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도수도 물을 섞어가며 만들었으니 막걸리 도수가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막걸리는 물을 얼마나 넣었는지에 따라 도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다양한 형태들이 있지만 보통은 한 4도에서 8도 사이고 요즘 막걸리는 보통 6도 정도에 맞추고 있습니다. 제조 과정의 차이로 동동주는 비교적 알코올 향이 강하고 맑으며 깔끔한 맛이 나고 막걸리는 보다 순하며 부드러운 맛이 날 수밖에 없지요. 막걸리의 생산 과정을 보면 경작에서 말하는 범위의 경제가 나타나는데요. 동일한 제조 과정에서 동동주, 청주, 막걸리의 세 종류의 술이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범위의 경제, 이런 경제학적 개념이 조금 궁금한 분들이 계시면 이런 경제학적 개념을 쉽게 다루는 제 철학 경제 채널이 있으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막걸리는 건강에도 좋은 술인데요. 김치, 젓갈, 된장, 요구르트 이런 거 다 발효식품이지요. 그런데 막걸리 한 병에 그러니까 700ml 기준으로 했을 때 700억 개의 유산균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건 일반 요구르트 65ml짜리로 계산한다면 100에선 120병과 같은 양이 들어있다고 하니 좋은 술이지요. 이렇게 맛있고 영양가 있는 막걸리를 아이들이 먹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아쉬운 일입니다. 막걸리 성분 중에 물이 80%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 많은 것은 10% 내외를 차지하는 식이섬유라고 합니다. 막걸리 한 사발을 마실 경우에 같은 양의 식이섬유 음료와 비교를 하면 100에서 1000배나 많은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셈이라고 해요. 식이섬유는 대장의 운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요. 혈관을 청소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막걸리는 빚는 과정에서 누룩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화를 돕는 역할도 하지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이라면 식후에 막걸리 한 잔은 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별로 제가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성분을 막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항암작용, 성인병 예방에도 아주 효과가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인지 다른 술과 달리 막걸리만 먹고 살았다는 분도 방송에 종종 나오시는데요. 그걸 일반화하시는 건 안 됩니다. 당연히 증류주보다는 몸에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음주는 하루 남자는 소주 2잔, 여자는 소주 1잔 정도라고 해요. 핵심은 알코올 양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막걸리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막걸리 잔으로 1잔 정도? 아니면 많이 드셔도 반병을 넘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막걸리는 이걸 가라앉혀서 위에 맑은 부분만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건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막걸리 사서 청주를 만드시는 그런 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안고 없는 찐빵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병 바닥에 가라앉은 성분을 찌꺼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세요. 몸에 좋은 성분이 막걸리 바닥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부유물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섞어 마시는 것이 건강에는 더 좋다고 합니다. 근데 막걸리 섞을 때 흔들고 나서 바로 열면 폭파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막걸리 드실 때는 병을 뒤집은 다음 부산물을 떨어뜨린다는 생각으로 와인잔 흔들듯이 흔들어 내용물을 섞은 후에 다시 뒤집어서 여시거나 또는 막을 먼저 따고 난 후 다시 닫아서 흔들어서 따시면 막걸리가 넘치지 않습니다. 막걸리와 어울리는 음식은 이라고 하면 막걸리는 과실주가 아닌 곡주지요. 그러니 쌀밥과 어울리는 음식이 따로 없듯이 대부분의 음식과 잘 어울립니다. 제가 먹었던 것 중에선 돼지 껍데기도 좋고요. 두부나 도토리묵, 홍어와도 참 잘 어울립니다. 하긴 회류나 육고기 종류에도 아주 잘 어울려요. 특히 고기를 먹을 때는 탄수화물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원료인 곡물의 영양소가 대부분 녹아 있어 밥 대용으로 드신 분들도 계시지요. 제 주위 분들 중엔 막걸리 2병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하시는데요. 당연한 겁니다. 보통 막걸리 한 병이 750ml인데요. 소주처럼 360ml인 경우는 드물지요. 그러니 막걸리 2병을 먹었다 1.5리터를 드신 겁니다. 비 오는 날엔 막걸리가 땡기지요. 그리고 파지안. 근데 그건 혈당 때문인데요. 비 오는 날이면 혈당치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당분이 있거나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몸이 원하게 돼요. 그러니 비 오는 날이면 파전과 같은 밀가루 음식이나 케이크 같은 달콤한 음식이 땡기게 되고 술도 당분과 탄수화물이 많은 막걸리 같은 술이 땡기게 되는 것이죠. 하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성향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관습처럼 굳어버린 이런 영향도 있습니다. 파전을 굽는 소리가 빗소리와도 비슷하지요. 그러니 비 오는 날엔 파전이 더 땡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비 오는 날 막걸리 매출은 늘어난다고 해요. 오늘은 함께 막걸리 한잔하고 싶은 친구에게 연락을 먼저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